자, 이번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빼놓았던 에스핑 앤더슨의 모형, 가장 최신 모형으로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에스핑 앤더슨의 모형이 되겠는데, 자, 거기 보면 그 복지 모형으로 도표화하지는 않았지만 밑에서 거기 보면 탈상품화의 정도와 두 개의 기준입니다. 에스핑 앤더슨은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도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탈상품화의 정도와 복지국가 정책에 의한 사회계층 체제 형태를 기준으로 자유주의, 보수주의, 맞아면 그 자유주의, 또 그런가 하면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라고 설명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중에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의 개념을 조합주의로 이렇게 우리가 도표를 했습니다. 조합주의로. 요즘에는 좀 출제가 그랬습니다만 탈상품화란 뭘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래하고 사용하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사유의 가장 적절한 가격, 그 사유의 가장 적절한 수요 공급량이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우리가 10시 반 이마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쨌든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사고자 하는 사람은 반배려한다. 가격이 비싸면 사고자 하는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은 가격이 떨어지면 사고자 하는 사람은 늘어난다 하는 것이 수요의 법칙. 그래서 외할머니 떡도 싸야 사 먹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수요의 법칙입니다. 공급의 법칙은 가격과 만들어내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양은 비례한다. 비싸면 자꾸 더 팔기 위해서 더 많이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낮을 적에는 조금밖에 안 만들지만 가격이 늘어나게 되면 더 이렇게, 그래서 가격과 판매하고자 하는 만들어내는 생산량은 비례한다는 것이 공급의 법칙입니다. 자, 10시 반에 이마트를 보면, 10시 반에 이마트를 보면 거기에 보면 자판, 가판대에 초밥들이 900원짜리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900원짜리 딱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가서 22개 줘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개 주면 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가판대에는 이만큼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안 사고 끼우기만 합니다. 이게 뭐예요? 거기에 놓여 있는 초과 공급 재고가 있죠. 재고. 그러면 바로 이 총 같은 거 갖고 다니는 아주머니들 가면서 찍찍해서 바꿔 가격을 붙입니다. 이만큼으로 떨어뜨리면,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네 해서 이만큼 있던 수요량이 이만큼 살려고 하면서 재고가 이만큼 줄어들죠. 이거 한 3번 하면 다 거기, 자, 반찬 2팩에 10,000원을 3팩에 10,000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래 오늘 왔으니까 더 줄게 하고 또 이제 팍 퍼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수요 공급량이 일치되어서 거기에 생물이 있는 곳에는 다 비게끔 이렇게 판매를 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복지라고 하는 물건은, 복지라고 하는 서비스와 재화라고 하는 그 필요성은,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긁어 모아도,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만큼인데 돈을 긁어 모아도 이것밖에 긁어 먹지 못해요. 그런데 그 복지라고 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진짜 양심적이어서 손해는 보지 않는 한, 이제 손해를 보는 것도 이제 그릴 필요가 없죠. 경제적인 행동가 아니니까. 손해를 보지는 않지만 한 푼의 이문도 안 남겨도 최소한 이 정도 가격은 주어야 물건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이만큼밖에 가격을 못 만들어내고, 물건을 파고자 하는 사람은 이만큼은 받아야 손해를 안 보는데, 이만큼의 가격 차이를 누군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복지라고 하는 상품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가 없죠. 사는 사람은 5,000원 줄게, 팔려는 사람은 25,000원 줘야 되는데 거래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건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이런 물건은 만들어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거기에서 가격을 보존해 주지 않는 이상은 거래되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시장을 거치지 않고서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거치지 않고서도 거래될 수 있는 것을 탈상품화라고 합니다. 탈상품화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시장이 아닌 것을 가지고도 거래될 수 있는 정도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사회복지의 수준은 높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것은 당연히 에스핑 앤더슨의 모형에서는 사회민주주의가 되겠지요. 그에 비해서 자유주의는 각자 지가 알아서 할 거니까 탈상품화 정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탈상품화 정도는. 조합주의, 보수주의 관점에서 조합주의는 어느 정도 탈상품화를 인정하지만 사실은 조합주의는 사회보험과 똑같아서 내 돈 내놨다가 내가 쓰는 거기 때문에 유형은 마치 사회민주주의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내 돈 내놨다가 내가 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사회계층은 자유주의는 수없이 많은 사회계층이 존재할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회계층. 즉 보통 우리는 계산을 계획을 할 적에 사회계층을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으로 이렇게 설명하지만 선생님들에게 1번 상류층, 2번 중류층, 3번 하류층, 4번 보헤미안. 답은 2번으로 올 거예요. 중류층. 근데 수없이 많은 우리가 직장에 있는 많은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저가 좀 극빈 근로자각으로서 워킹 푸어가 존재를 하고 있고 또 한참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에듀 푸어가 많은 사람들이 목동이 이런 데서 대치동에 진입하려고 그 난리를 칠 적에 그 집값을 감내하면서 임대료를 감내하면서 그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에듀 푸어도 있고 또 하우스 푸어 많고 요즘 하우스 푸어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뭐 지금 저도 이제 그렇게 빠지게 생겼어요. 하우스 푸어에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지. 자, 이런 푸어들이 참 많습니다. 이 자유주의는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내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부,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합격증 뭐 이런 등등 자기가 꿈꾸는 것이 참 많잖아요. 자유주의는 무수히 많은 계층이 존재를 해요. 마치 인터넷 거기서 색깔 칠하기 할 때 그 색깔 나오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계층이 존재를 해요. 그에 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의 삶을 영위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회민주주의는 가능한 한, 이게 단서를 붙이지만은 중류층이 주고 잘 사는 사람도 조금, 아주 못 사는 사람도 조금만 있는 중류층이 주류인 가능한 한 단일은 아니지만 최소화된 계층을 이끌어 가려고 해요. 최소화된 계층을. 근데 지금은 우리가 신자유주의 정권하에서 벌써 이제 8년, 10년을 넘게 너무 가까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유주의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죠. 자유주의 쪽으로. 양극화라고 표현할 정도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간격이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370페이지에 있는 그 자유주의, 조합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자유주의. 자, 한번 체크, 줄만 칠 것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거기 자유주의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도 있을 때가 있다. 그때는 국가가 예의적으로 개입한다. 공공부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공공부조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히 국가 개입의 원칙적 배제지만 예의적으로 돕기는 돕는다. 최소한 굶어 죽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의 스티그마는 당연시 하면서 이렇게 자격 기준은 까다롭고 스티그마를 당연시하고 최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우리가 아까 자녀정 모형에서 썼던 내용들을 그대로 자유주의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탈상품화 효과는 최소화되며 다차원적 사회계층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아주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설명하잖아요.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고. 사회복지에서 직업이 귀천이 없다는 말은 누가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사회통념상 대접받는 직업에 있는 사람이 예의를 갖춘 말이에요. 직업에는 귀천이 어디 있나요? 사람에 무슨 차별이 있나요? 있지 뭐. 있습니다. 그건 힘이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마치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힘을 가진 건 뭐냐? 자기 위안을 삼고 있지요. 우리는 그건 제 가치가 아니고 어쨌든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꿈마저도 갖지 못한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을 하여금 착각에서 깨세요 라고 자꾸 해서 싸납게 세상을 살아가게끔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살고 싶은 욕망이 막 나게 삶의 본능 에로스를 막 키워주면서 여전히 자기가 타나토스에 잠겨져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깨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에요.
문제는 그 과정에 사회복지사도 있다는 거죠. 마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내가 마치 뭘 가지고 있는 마냥 착각을 하는데 나의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내가 그럴 사람인가. 근데 사회복지사들의 협회가 너무 많아서 이제 우리 이렇게 파벌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단합이 안 되고 무슨 잘난 것도 특별하게 없으면서 뭐 학연이 또 강하게 존재를 하고 있어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깊이 생각할 문제예요. 그냥 말로만 맨날 신분보장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는 존재를 합니다. 다음에 조합주의. 자, 먼저 이제 삼인주의를 보겠습니다. 삼인주의. 삼인주의는 보편주의 원칙 하에서, 운영 원칙은 보편주의죠. 보편주의 원칙 하에서 두 번째, 포괄적, 시민권에 기초한 포괄적 복지체제를 구성하고 보편적 사회수당을 강조한다. 그리고 넷째째, 국가의 적극 개입 나와 있죠. 그 다섯 번째는 똑같은 나와 있고, 그리고 보면은 쭉 해서 밑에도 두 번째, 탈상품화의 효과가 가장 크다. 탈상품화의 효과가 가장 크다. 그리고 여기는 쓰지 않지만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가능한 한 단일계층을 꿈꾼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그만하게 사는 사회를 꿈꾼다는 거죠. 다음에 조합주의는 사회급여는 사회적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까 티트머스가 했을 때 업적 수행 모형에서 썼던 용어를 그대로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시장기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대우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관점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시장기구에 따른 대우가 달라져야 된다.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뜯기는 맛이 있어도 열심히 벌어서 보험료 많이 내려고 그러고, 보험료 많이 내면 지금은 기분 나빠도 노년에 기분 좋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되고, 그런 말을 복지정책을 경제정책의 시녀로서 활용한다고 해서 시녀적 모델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 업적 수행 모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복지 대상자를 직업 범주에 따라 구분한다. 또 그러면 국민 최저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한다. 사회보험을 강조한다. 탈상품화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유형적으로는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내가 낸 돈 내가 찾아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핑앤더, 그래서 가장 잘 나온 것이 위렌스키와 르보. 보통 나오는 것은 90%는 위렌스키와 르보, 그리고 조지와 율딩, 그리고 에스핑 앤더슨, 이 세 개가 주된 출제 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거기 37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사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 문제와 사회복지 정책 이론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 대상은 휴먼이 돼요. 저 대상은 휴먼,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회적 욕구, 그리고 사회 문제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사회적 욕구, 여기는 출제가 되는 것이 역시 선생님 잘 아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역시 문제가 되고, 여기도 나오고 행정론에서 나오고 또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나오고 하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은 워낙 착한 문제. 거기다가 브래드쇼우의 욕구 분류, 주범적 욕구, 인지된 욕구, 표현된 욕구, 비교적 욕구, 자, 이런 것 등이 역시 출제되는 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 사회 문제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때에는 사회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5가지를 쓰겠습니다. 의해 야기되어야 한다. 사회성원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되어야 한다.
사회 성원들에 의해 회복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지속성이나 또는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사회문제예요. 사회문제. 특히 그중에 대표적인 사회성원들에 의해서 야기될 때 성원들의 의지에 의해서 야기되기도 하고 또 성원들이 만든 구조나 제도, 정책에 의해서 야기되기도 합니다. 이쪽을 미시적 관점의 사회문제라고 하고 사회구조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거시적 관점의 사회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들에 의해서 야기된 인간들의 의지나 인간들의 어떤 그 행동에 의해서 야기되기도 하고 인간들이 만든 제도나 정책, 구조에 의해서 야기되기도 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사회문제의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사회문제의 사회성. 그리고 사회문제라고 해서 몇 명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사건, 사고죠. 사건, 사고. 구성원 대다수에게 발생해야 된다는 성격을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사회문제의 양대 성격은 사회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회문제가 발생된 원인을 가지고 미시적 관점의 사회문제, 거시적 관점의 사회문제로 나눠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이 설명을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 설명을 했죠.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사회문제의 특성을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기 교재에 없는 사회성, 보편성을 지금 하나 첨가를 했습니다. 사회문제의 이론에는 자 선생님들 보시면 인간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선설, 성악설. 성선설, 성악설. 자, 선생님들 자녀분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있으면 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인간의 심성과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다. 성무선악설. 성무선악설. 이렇게 세 가지로 인간을 보는 관점을 씁니다. 여기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이론은 인간 본성의 선천성이에요. 선천성.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DNA에 선이나 악을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태어날 때 선과 악이란 건 뭐냐면 공동체 가치관에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공동체적 가치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공동체적 가치에서 어긋장나면 자 우리 오늘 회식하지 그런데 저는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망다치고 싶어. 선생님들이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는 약속 있고 저는 학원 가야 되고 저는 운동해야 되고 저는 절대 술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한참 안 먹어도 선배가 가자고 하면 가서 노래도 세 곡 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안 는다. 이런 것을 그래서 공동체적 가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여기 맹자, 루소, 뭐 성리학 이런 등등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엄마도 그렇죠. 엄마도 바로 여기 있죠. 내 새끼는 언제나 에이 절대로 이런 말을 써요. 내 새끼에 대해서는. 엄마. 성악설이라고 하는 것은 순자, 홉스, 또 기독교의 원지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성악설의 입장에서는 아빠. 꼭 이것이 이렇게 이제 아빠는 성악설의 입장에서 합니다. 그러면 성선설이면 어떻고 성악설이는 어쩐다? 사회복지에서 어떻게 하자고? 사회복지사가 이런 인간관을 가지면 뭘 어떻게 하자고?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더불어 살게끔 DNA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언젠가. 사회복지사는 기다림의 실천을 하게 될 거예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을 하게 될 거예요. 누가 말 안 해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엄마가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거죠.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을 씁니다. 때문에 여기는 사회복지사는 농장주의 입장에 있습니다. 내 새끼가 아무리 난리를 치도 내 마음대로 빨리 키우고 싶다고 들고 서 있어? 죽어버리지요. 내 새끼, 내 클라이언트 완벽히 키운다고 갖다 비료 갖다 왕창 때려 부어? 쪄들어 죽어버릴 거예요. 지나친 사랑은 자식을 죽여버릴 수.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을 씁니다. 그에 비해서 성악설이라는 것은 DNA 자체가 꼭 어긋장나게끔 되어 있다. 꼭 기능론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다 맡은 바 역할에 따라서 기능적 조정에 따라 다 다루는데 꼭 위과제 몇 마리가. 그러면 처음부터 속도를 조져버려야 돼요. 강제. 처벌을 중심으로 전문가라든지 어른의 입장에 있는 워커가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야 돼요. 공장장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만들어버려야 돼요. 선생님들은 사회복지 실천을 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볼 때는 이쪽이 참 착한 것인데 현실은 이렇게 보되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시공간 재원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에게 클라이언트가 한 사람만 있고 기간을 충분히 준다면 당연히 기다리면서 대화, 스킨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못해서 이렇게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현실은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냐면 그 사회복지다 참 고달픈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지. 그럼 요걸 뭘까? 고자의 중도설. 또 선생님들 잘 아는 로크의 백지설. 또 다산정약용의 성기호설 등이 있는데 이건 뭘까? 고자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인간의 심성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 쪽으로 물꼬를 터주느냐에 따라서 오른쪽 물이 되기도 하고 왼쪽 물이 되기도 하고 저기 천지연 폭포처럼 바로 물꼬에 의해서 바닷물로 되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고인 잔잔한 산골의 호수물이 되기도 하고. 다음에 로크의 백지설. 인간의 심성이라는 것은 하얀 종이와 같아서 하얀 종이는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흑백은 그냥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얀 종이와 같아서 거기에다가 빨간 교육을 시키면 빨간 인간 되는 것이고 파란 조명을 비치면 스머프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인간이 본래 착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역시 실학의 집대성 다산정약용 선생도 인간의 심성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이 순간에도 선생님들 피곤하시면 성악설 쪽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상당히 내가 들어본 바도 있고 재밌고 그러면 성선설의 입장이 있는 것이지 본래 저 어떤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인간의 본성은 만들어진다. 후천성을 말하는 거죠. 후천성. 만들어진다. 아까 같이 내가 70분을 넘어서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성악설로 몰고 갔죠. 지금 저한테 예의를 같이 주시지.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야. 빨리 끝내자. 그냥 몸은 기억을 하잖아요. 난 30분만 넘으면 막 쉬어야 되는데 그냥 막 그 몸은 기억하잖아요. 제가 그 강의하다 보니까 뭔가 덩어리를 딱딱 끝내줘야 되는데 그러고도 못 끝냈잖아요. 에스핑 핸더슨을 뒤에 띄워놓고 했으니까 한동으로 확 끝내버려야 좀 시원한데 이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자고? 멍석을 찾자고. 여기는 뭐예요? 환경 만능설. 교육 만능설인 것처럼 조경사, 가든 정원관리사처럼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조명을 어떤 색깔로 형광등을 띄우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서비스, 직접적 서비스, 간접적 서비스일 때 바로 환경조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또 늦둥이라도 주신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엄마 아빠가 바쁘다면 그냥 동네 분위기에 의해서 애들이 그렇게. 제가 사실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한 동네에 제가
유치원 1년 선배인 그 걔 아빠하고 내가 친구니까. 그래서 가서 또 모임도 같으니까 그래서 야 어때?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얘가 아빠 애들이 욕을 하네 이 한마디를 했다는 단어 보고 그 동네 전체 분위기를 파악할 수가 있었지. 애들이 욕을 안 해.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개도 살도 있던 그 동네에서는 그냥 그것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환경 친화적인 용어를 막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그 꼬마가 아빠 애들이 욕을 하네 이런 표현들은 전체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가정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멍석이에요. 제가 뭐 어디나 강남 8학구는 다 지역마다 있습니다만 꿈의 출발선, 크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꿈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죠. 인간은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보는 것은 성무선악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현장에 가셨을 때 어떤 입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대하실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는 이제 사회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기능론과 갈등론과 그리고 통합주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여기 기능론, 갈등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론, 갈등론에서 여기 보시면 바로 사회 문제의 원인, 정의, 원인, 해결 방안 또 이론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먼저 단어 몇 개를 드리겠습니다. 단어 몇 개를. 기능론에서는 이 사회의 구성 요소, 인적, 물적 구성 요소의 입장을 자, 8개의 단어를 제시할 겁니다. 8개. 인적, 물적 구성, 제도, 정책부터 우리 같은 인간들까지 모든 요소들은 자발적 합의에 의해 서로 할 일을 정하고 업무 분담, 그것을 기능적 조정이라고 합니다. 업무 분담, 기능적 조정, 업무 각자 할 일을 정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상호 의존성 속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건 체계 이론에서 인행사에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상호 의존성을 시스템적 관계 속에서 이렇게 쓴 책도 있습니다. 시스템적 관계 속에서 전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 거였어요. 전에 한번 적어본 그대로 쓰면 됩니다. 전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뭐 싸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발적 합의에서 서로 각자 할 일을 다 정해서 열심히 살아간 언제나 안정적이고 질서가 유지되며 조화와 균형 속에서 똘똘 뭉친 통합된 모습으로 이렇게 사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보면 꿈꾸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회는 아름답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사회 문제나 갈등은 뭘까? 사회 문제나 갈등은 뭘까? 기능론에서는 사회 문제는 일부 구성 요소의 부적응으로 환경의 일부 구성 요소가 환경에서 어긋장을 놓기 때문에 환경에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의로 발생한다. 일부 맞으면 일시적이고 예외적 현상이다. 그러나 사회악이다. 빨리 제거하지만 안 될 사회악이다라고 이런 사회 문제를 봅니다. 그러니까 기능론 선생님들 어릴 때 배운 것처럼 싸우지 마를 맨날 들었을 거예요. 싸우지 마. 울지 마 이러고. 그래서 제가 제 애를 끝내 중학교를 졸업을 못 시켰습니다만 학교에서 언제나 교장 선생님하고 다툰다기보다는 아침마다 제가 교장 선생님과 차를 마시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내가 그 학교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딱 가방 들고 아침에 탁 가서 교장 선생님하고 교문 앞에서 또 이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인 줄 아는데 나는 이 퇴학당하기 직전에 학부모의 아빠예요. 근데 언제나 것이 선생님은 싸우지 마, 나는 왜 싸우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건들면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왜 가해자는 언제나 때린 사람만이라고 하는가?
원인행위를 제공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냐하면 내 애는 운동을 너무 잘했거든요. 그냥 그런 거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기능론에서는 절대 싸우지 마. 안 됩니다. 그래서 예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해결은 적응으로 복귀시키든지 아니면 돌아올 가능성이 없으면 사형시켜버려야 한다는 사형 찬성론이 기능론이에요. 기능론. 문제의 원인은 부적응에 누구의 일부에 미꾸라지 몇 마리가 세상을 흐트린다는 거예요. 미꾸라지 몇 마리가. 그런 미꾸라지 잡아서 차별적 접촉 이론에 의해서 분리시켜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띄어놔버리면 세상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바로 이게 기능론입니다. 기능론. 그러면 이 해결을 적응으로 또 복지시키거나 제거시키는 방법을 사회의 정책적 접근으로서는 적응하게끔 해주는 것을 고용정책이라고 해요. 고용정책. 환경에 맞추려고 하는데 기술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맨날 놀고 다녀요. 아 그래? 그러면 기술 배우도록 해줘야지. 여자라고 장애라고 안 받아줘? 만약 어울리려고 하는데 법으로 강제해서 의무 고용률 적용하고 적용 안 하면 불이익 줘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적응하려고도 적응을 안 하려고 하는 자는 어쩔 수 없지만 적응하려고도 적응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적응하게끔 고용정책을 쳐서 공권력이 개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 현장인 사회실천, 사회사업의 영역에서는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통적 심리 모델을 통해서 상담이라든지 가족 치료라든지 이런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부적응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적응 상태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기능론에서 바라보는 이런 접근입니다. 정책적 접근, 또 실천적 접근. 그에 비해서 갈등론에서는 똑같이 단어 8개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발적 합의부터 통합. 자발적 합의, 일방적 강제. 소수의 지배각에 비해서 일방적 강제에 의해서 각자 할 일을 정하기는커녕 일방적 억압과 수탈 속에서 서로 돕기는커녕 대립각을 세우고 전체를 위해 헌신하기는커녕 자기 집단만을 위해 투쟁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성 요소들이 이러기 때문에 사회는 어떻다? 언제나 변화. 사실은 너무 부드럽게 해서 변화, 변혁, 혁명이 야기되고 있고 이건 너무 부드럽게 해서 혁명이 세상을 엎어버리려는 지배계급은 노조위원장이 박주적거린다든지 이러기를 바라고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노동자들은 저 자본가놈들 한번 누가 잡아가지 않냐 이렇게 좀 세상이 한번 엎어졌으면 그 과정에서 질서가 유지되기는 건 아주 어지러운 이합집산의 입장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는 서로 간의 콘플릭트, 갈등의 과정 속에서 갈등, 이견, 또 경쟁 이런 속에서 통합은커녕 분열되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사유를 봤어요. 까칠하지요. 이들은 사회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봤어? 일부 구성 요소에 타드잖아요. 사회 문제의 원인은 사회 구조상 모순. 특히 불평등으로 야기된다. 불평등을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봤어요. 양극화는 불평등을. 그리고 이 사회 문제라는 것은 어쩌다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문제는 인간 세상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앞으로도 존재할 것, 상존하는 현상이라고 봤어요. 하물며 선생님들 생각할 때에 인간 사회의 가장 미시적인 공동체,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갈등은 언제나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밑에 동생은
맨날 언니한테만 다 해주고 나는 맨날 왜 내가 무슨 조적까지 언니 헌옷만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둘째는 언제나 희생자를 자처하면서 해방을 이렇게 요구하고 평등을 요구하죠. 그러면서 이 갈등론에서는 이렇게 상존하는 사회 문제는 상존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문제를 끄집어내고 해결하는 과정은 쓰라리고 아프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세상은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당연히 불평등 구조를 타파함으로써 이러한 사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본 거예요. 어떻게? 사회 정책적 접근으로서는 가질 수 있는 자를 뺏어올 수는 없지만 갖지 못한 자, 가지려고도 가질 수 없는 자에게 더 많이 갖게끔 해줄 수는 있잖아요. 소득 정책이라고 합니다. 소득 정책. 갖지 못한 자가 좀 더 갖게,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서 기울어진 양극화를 좀 더 완화시킬 수는 있다. 이게 타파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완화라고 써야 되겠죠. 완화. 사회사업으로서는 급진 모델. 그야말로 1인 PKC부터는 사회행동이나 또는 이럴 때는 자스민 혁명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불평등한 구조를 부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사회사업에서 실천은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간다고 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이제 X만해서 그 이론에는 이런 이론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373페이지 선생님들께서는 그 기능주의 이론에서 아노미 이론 개별적으로 한번 문제 접근해 주시고 나머지는 판서원 내용을 가지고 적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상호작용주의도 있는데 374페이지에 보시면 낙인 이론이 나와 있죠. 낙인 이론도 역시 개별적으로 출제되는 아노미 이론만큼이나 개별적으로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낙인 이론 봐주시고.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독립적으로 또 반드시 문제가 나오는 사회정책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